더 나은 대구를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시민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답은 공익과 공동체 답공공. 오늘은 대구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공정옥 총괄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소개할 공익활동은 시민 누구나 관심을 갖는 주제죠. 미세먼지 관련한 활동인데요. 네. 대구에 미세먼지 지도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눈 뜨면 요즘 확인하는 게 오늘 미세먼지가 어떨까 이러면서 먼저 날씨표를 보는 것 같아요. 기온보다 미세먼지 체크를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도 핸드폰에 날씨 앱을 깔아놓으면 오른쪽에 미세먼지가 자동으로 뜨더라고요. 그 정도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시민들이 가진 체감도는 굉장히 높으신데요. 저희 공익센터에서 이제 사혁신 실험실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 사업은 대구 녹색 소비자연대에서 원래 활동을 했었는데요. 대구 미세먼지 X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그 미세먼지는 지자체마다 이렇게 측정을 해서 미세먼지 지수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만 전국 최초로 시민들이 직접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한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그런 활동이었죠. 네. 특히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그쵸. 아이들이 학교에서 체육 활동도 하고 뭐 쉬는 시간에 뛰어놀기도 하고 하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우리 일상에 깊이 들여와 있는 환경 문제여서 참여하는 시민들의 열의가 아주 높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최종제 발표회 때 참여를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하신 분들이 모두가 환경운동가이신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열의가 높으셨는데 이번에 녹색소비자연대랑 저희가 진행했던 요 사업은 총 65분의 시민이 신청하셨어요. 많이 신청하셨죠. 네. 신청 모집을 시작했는데 과연 몇 분이 참여하실까 좀 고민스러웠지만 65분 참여하셨고 총 저희가 조사한 지역은 69곳입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간 그 외부에 설치하는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형태였는데요. 요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는 대구 스마트시티 지원센터랑 영진전문대학교의 김상태 교수님 연구팀에서 이제 만드는 거를 지원을 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서 설치하는 간이 측정기니까 시민들이 직접 하시면서 아쉬운 점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색깔이 좀 하얀색이었는데 하얀색이니까 속이 좀 보인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분은 완전히 다 분해해서 자기가 새롭게 재조립해서 새로운 튼튼한 외부에서 설치하는 간이 측정기를 만들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열의는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미세먼지 지도를 만들고 공개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궁금한 점들은 전문가의 얘기를 듣는 시간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최연아 리포터가 현장의 모습 담아왔습니다. 사회혁신 실험실 지원 사업으로 한 달간 시민들이랑 같이 대구의 미세먼지 지도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었는데요. 한 달간 미세먼지 측정한 지도에 대해서 측정한 결과를 얘기해 주시고 이제 강의도 같이 듣는 자리로 토론까지 하는 자리입니다. 선생님, 무조건 안 된다 하는데, 그러면, 되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리고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그 집진 시설이 좀 완벽하게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유해대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데는 기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건 못 잡아요. 분진시설이라는 거는 고체만 잡거든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고체도 아닌 것이, 액체도 아닌 것이, 기체도 아닌 것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암모니아 같은 걸 잡은 게 방법이 있다는 얘기고. 관심은 있었지만 몰랐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폭넓게 알게 돼서 굉장히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희들처럼 이런 기본적인 공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과정인 것 같긴 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결국 이제 정부 정책을 요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대기질이 계속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들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는 데선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다 이 생각은 듭니다. 네, 이번이 첫 활동인데도 대구 시내에 꽤 많은 곳에서 미세먼지 측정을 해봤는데요. 결과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게 직접 제작한 간이 측정기라서 이 값이 절대적이다라고 사실 단정 짓기는 힘든 한계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한 달간 69곳이라는 많은 곳에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 경향성을 얘기하기는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간이 측정기가 5분 단위로 나타내는 측정값을 24시간 단위로 나눠서 1일 이제 평균값을 구하는 형식인데요. 이제 구별로 저희가 이제 분포를 보니까 서구와 달성군의 한 달간 미세먼지 평균값이 31.7 마이크로그램 퍼 제곱미터로 좀 많이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초미세먼지 평균값은 동구가 좀 높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세먼지가 좀 높게 나왔던 지역 주변의 특징을 보면 뭐 공단이 있다거나 자동차가 많이 다닌다거나 이런 특징을 좀 알 수 있었고 제가 일하는 공유활동 지원센터가 중구 그 중앙대로에 있거든요. 거기도 간이 측정기를 설치를 했는데 좀 재밌는 분석이 하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구가 대체적으로 미세먼지가 괜찮은 날인데 유독 저희 동네만 미세먼지가 높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거기가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 하면서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전반적인 구의 분포와 그 특정 지역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분명한 이제 원인은 각각이 좀 발생하는 거.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막 원인을 막 찾아내는 거죠. 그런 좀 흥미로운 사태도 있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 예상대로 그 자동차 배기가스라든가 그 공장에서 나오는 네. 그런 오염 물질이 네. 주 원인이군요. 특히 이번 그 실험이 재밌었던 게 그 우리가 숨 쉬는 높이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 높이에서 측정했다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또 네.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건 아닌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그 상승이 꼭 같이 움직이진 않다는 거죠. 미세먼지가 높은데 또 초미세먼지가 낮기는 하고 초미세먼지가 높지만 미세먼지는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게 있는데 시민들이 가장 체감했던 거는 우리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내가 숨쉬는 높이에서 재볼 수 있었다는 네. 거죠. 우리가 대체로 다른 측정망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든요. 어느 옥상 어딘가에 있는데 그것을 발표를 하지만 그게 나의 체감되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지만 시민이 직접 해보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이제 구분은 입자의 크기로 구분을 하거든요. 네.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머리카락 굵기 한 7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는 10 마이크로 이하인 먼지인 거죠. 근데 초미세먼지는 훨씬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호흡기로 들어가면 이게 배출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질환을 유발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더욱더 이제 대기 환자나 이제 공기로 인한 그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하여튼 평균적으로 여기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가 자동차라든가 주변의 공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훨씬 높게 나왔다는 것은 충분히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여러 번 저희가 얘기했지만 너나 할 것 없이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들은 또 남다른 시각을 가질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대구에도 공기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모르니까 미세먼지가 얼마나 농도가 높은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수성구 만촌동에 사는데 수성구 국채보상로 209기를 바로 도로가에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차가 많이 다니고 또 우리 동네의 기준이 어느 정도 공기가 좋고 나쁜 걸 좀 확인해보고 싶어서 해봤습니다. 지금 이거 대구 시내에서는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들이 다 좋은 공기에 살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대해 좀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키 높이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범물동이에요. 근데 이제 범물동이나 지산동을 그 용지봉이라는 작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약간 대구 자체가 이렇게 분지잖아요. 근데 거기가 골짜기로 막혀 있다고 사람들이 거기 공기가 별로 안 좋아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서 그러면 꼭대기층에서 재면은 어떤 수치가 나올까 그래가지고 저는 일부러 제가 살고 있는 15층 높이에다가 설치를 했었어요. 결과를 보니까 생각보다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 동네가 나쁘지는 않는데 맑은 날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나온다는 거는 15층에서 그냥 일반 수치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는 이게 높낮이를 떠나서 다르지 않다라는 결론을 얻는 거죠. 제가 환경과학과를 재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미세먼지나 환경 현상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어요. 저는 베란다의 바깥쪽에 설치했거든요.
그 에어컨 실외기 상단에 설치해서 제가 5층에 살고 있는데 지상은 다른 분들이 많이 설치를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층의 아파트에 많이 사시니까 상단의 미세먼지 상태가 좀 궁금해서 그쪽에 설치를 했었어요. 보통 시민들이 이런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기상청에서 제공해 주는 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근데 요건 직접 측정해서 실감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경각심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네. 연령층도 정말 다양하고 네. 의견이 거의 전문가 수준이세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사업에 참여해보면 관심이나 의식이 분명히 달라진다는 걸 느낄 수 있네요. 예. 인터뷰에서도 사실 저희가 충분히 느꼈다시피 그 이제 정부나 어떤 지자체에서 정책을 펼칠 때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실 되게 소극적인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정보를 줬을 때 시민들이 동요하진 않을까. 혹시 다른 문제 제기를 한꺼번에 하진 않을까. 그렇지만 사실상 많은 정보들이 제공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시민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유활동 지원센터에서 초점을 두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인데 뭐 의식교육이라는 게 어디 모아놓고 강의를 한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고 한계가 있잖아요. 기본적인 뭐 그 소양이나 이런 건 갖출 수 있지만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실천해보는 이것이 주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이후에 미세먼지 관련한 정책을 정부가 펼친다고 할 때도 충분히 함께 동참자로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형태는 굉장히 좀 장려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측정한 미세먼지 지도를 얻은 것에 더해서 또 다른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미세먼지 지도는 이제 올해가 첫 해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보완해야 될 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성과는 뭐 재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수동적으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받아서 오늘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스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정도의 대응에서 원인이 뭐지? 우리 주변에 혹은 내 집 주변에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어딘가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그 자각을 한 게 굉장히 많은 의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환경운동가가 다 되신 것 같긴 한데 이제 첫 걸음입니다만은 이제 시민들이 직접 구체적인 실천을 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거 이건 큰 의미라고 보아집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사업을 진행한 대구 녹색소비자연대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시민들이 미세먼지가 매년 심각해지고 또 그걸 또 그렇게 체감하고 있지만 이 미세먼지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될까? 그리고 대구시에서 발표하고 있는 미세먼지 수치도 91%가 외부에서 오고 9%가 내부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러한 자료에 근거를 한다면 사실 미세먼지가 별로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들을 시민들이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대구시에는 16개 공식 측정망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대구시를 전체를 대구 시민이 마시는 대기질을 측정하기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시민들이 직접 마시는 생활 반경에 있는 대기질을 한번 조사를 해보자. 시민들이 직접.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시민 선정은 홍보를 통해서 무작위로 모집을 했고요. 각 구별로 골고루 일단 모집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실험을 하면서 저희 미세먼지의 데이터를 관리해 주시는 교수님이 계신데 교수님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서 미세먼지의 수치가 사실 지금이 높은 계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높지 않은 거에 대해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좀 데이터가 잘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좀 미세먼지가 실제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라고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주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측정기를 관리하면서 계속적으로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문의가 오시고 그러면서 시민들이 실제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걸 느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시민이 직접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행정에서 일단은 지금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시민이 측정을 직접을 함으로 인해서 그 데이터들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아닌 우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실험 자체가 시민들이 이렇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 참여를 해보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대구의 환경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만으로도 사실 이 실험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실험이었다라는 평가인데 네. 그럼 대구시의 정책적 대응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자체마다 미세먼지 관련된 대응은 굉장히 분주하게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대구시도 여러 시책들을 갖고 있는데 현재 대구시가 16개 측정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2022년까지는 22개로 이제 늘리겠다고 하고 제가 공유회 때 만났던 환경 관련 이제 공무원께서는 여기 참여단에 이제 시민들도 좀 직접 참여하게끔 하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공기라는 것이 사실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가 않잖아요. 다 다니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이게 국가의 전체적인 운영 방침 차원에서 어떤 큰 틀에서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더 늦기 전에. 네, 그렇죠. 예. 더 늦기 전에. 네. 자, 이번 사업이 공익센터가 마련한 사회혁신 실험실이라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진행됐는데 이 사업이 좀 규모가 큰 것 같네요. 어떤 네. 주제들을 다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시민들이 씨앗이라는 사업으로 작은 활동을 시작하는 것부터 사회혁신 실험실은 좀 규모가 큽니다. 규모나 시기적으로도 예산 지원 금액도 좀 크고요. 근데 이제 비영리 민간 단체들이 사회 문제 해결하는 의제를 제안해 주시면 거기에 이제 제안을 하는데 작년에는 무장애 도시를 만들기 위한 거라든가 혹은 뭐 에너지 실험이라든가 이게 지역 사회에서 좀 풀어야 될 과제들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네. 자,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큰 시민 공익 활동 더 많이 좀 발굴하면 좋겠어요. 예. 답은 공익과 공동체 답공공 대구 시민 공익 활동 지원센터 공정옥 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